그리고 각각의 USB에 본인의 결과물을 저장해서 제출해 주시면 실기시험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실기시험 예상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세요. 물론 지금 보시는 예시 문제보다는 본전형 문제는 조금 더 정교화되게 나갈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한 자리 계산기라고 해서 이제 2개의 연산자만 허용되는 계산기 만드는 건데요. 입력되는 변수가 들어오면 이 입력되는 변수가 출력값을 가지기 위해 어떤 로직이 돼야 되는지 그 문제에 있는 조건에 맞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요, 이제 거스름돈이라는 예시인데, 이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입력값이 출력값이 될 때 이제 가장 적은 동전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어떤 로직으로 구성돼야 출력값이 되는지 유사한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시 문제는 그 넥스트 홈페이지에 다음 주 중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반드시 참고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 트랙의 3번째 단계인 개별 면접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 트랙의 개별 면접과 플로우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단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 과정을 설명하시는 그 단계와 그다음에 본인이 내신 서류에 대해서 면접관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일단 플로우는 이제 굉장히 유사하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 질의응답 하실 때 그 실기 트랙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그리고 수상실적 보고서 중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시게 되는데, 어쨌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실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 자체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을 내실 때 본인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는,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열심히 했었던 그런 실적을 내셔야 이제 개별 면접 단계를 준비하시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각 저희 실기 일반 트랙 그리고 실기 트랙 그 2가지 트랙의 아주 세부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단계는 이제 제출 서류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실은 아까 이제 트랙별 평가 단계 설명에서 서류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넥스트가 지원자들에게 서류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다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출 전형별로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혹은 선택적으로 내야 하는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파일로 첨부하시는 데 있어서 그 파일이 예컨대 이제 스캔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원본 파일을 내시는 부분도 있고, 스캔이 되시는 부분에서 이제 가독성에 좀 많이 유의하셔서 좀 봤을 때 이제 그 잘 읽을 수 있는 수준이 그런 문서인지 좀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출 서류를 누락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입학 사정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어떤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선택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를 잘 냈는지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모든 서류를 이제 온라인으로 받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실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주 까다롭게 하진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학생을 바라보는 좀 관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지원자가 일단은 넥스트에 지원을 할 때 가능하면 자신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방식이 너무 까다롭지 않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온라인 베이스로 이렇게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들께서 본인을 굉장히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원하는 서류 많이 내어주시고요. 그 대신에 허위 사실이 없는 그런 서류를 서로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앞서 서류평가에서, 트랙별 서류평가에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각 서류에 대해서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업 계획서인데요. 앞서서 이제 부학장님도 저희 그 입학 사정할 때 학업 계획서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써야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점이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업계획서 문항은 첫 번째 체크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고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일단 저희 학업계획서는 오늘 공개가 된 거고요. 문항은요. 그리고 앞서 들으셨지만 분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정말 원하시는 것들 다 써주십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필해 주시고요. 근데 작성하실 때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 꼭지로 팁을 넣어놨는데요. 이 두 가지 파란 꼭지는 사실 사정관이 궁금해하는 사항이에요. 학생들에게. 도대체 우리 그 넥스트가 상당히 그 까다로운 그런 학업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이 과정을 정말 잘 넘을 수 있는 건가? 라는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네, 학업계획서를 통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량은 갖춰져 있는데 와서 소프트웨어를 배워서 이후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친구인지 또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관점에 대해서 정답을 어느 정도 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답을 주세요라고만 말을 하고 아무 말도 가이드도 안 주면 답답하잖아요. 지원자들은. 네, 그래서 몇 가지 퀘션을 넣어놨는데요. 본인이 저희 트랙별로 다 열정을 가진 친구들을 선발을 하는데 어떤 분야에 열정이 있었고 어느 정도 몰입을 해봤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열정을 발현하기 위해 그리고 노력한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가진 다른 지원자와 다른 아주 유니크한 자기만의 역량은 무엇이고 이게 넥스트에서 공부하는데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써주셔야 첫 번째 파란 체크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사정관들에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앞으로 우리 지원자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영역인데요.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고 넥스트에서 왜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답을 어느 정도는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넥스트에서 졸업한 후에 어떤 분야로 진출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그 답은 읽으면서 찾겠지만 이제 지원자는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네, 이 부분이 이 퀘션에 대한 답이 잘 드러나게끔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에세이인데요. 에세이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 준비하시는 분들 상당히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세이는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대립적인 입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한 문항이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에 대해 이제 참고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서 접수 이전에 이 문항이 나갈 수 있도록 넥스트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할 건데요. 그 페이지 분량은 각각 그 기사나 혹은 사설마다 뭐 한 페이지 정도의 이제 다양한 참고 자료가 나갈 거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이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게 봅니다. 학업계획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분량 제한은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필하시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어필하시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대립되는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어떠한 건지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에세이를 작성을 할 때 독후감 식으로 뭘 느끼고 반성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잘못 짚으신 거고요. 본인의 입장이 뭐고 그 입장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들은 참고 자료에서 힌트를 얻으시고요. 더 나아가 본인이 근거 자료를 더 찾으시면 더 좋고요. 뭐 그게 연구나 연구 논문까지 가시면 정말 굉장히 엑셀런트 하신 분이고요.
네, 그렇게까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올 거라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이 주장이 무엇이며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대시고 계신지, 그리고 글 자체가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굉장히 일관성 있게 전개가 되는지 여부 중요하고요. 그리고 글 자체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술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글을 쓰실 때 어휘나 문법에서 큰 오류 없이 매끄럽게 네, 작성하시는지 여부, 저희가 이 5가지 툴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할 예정이니까요. 준비하실 때 이제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네, 보이스톡 허용에 대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 보이스톡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망 중립성 차원에서 허용할 거냐, 혹은 이제 그렇지 않을 거냐, 통신망 투자비 부담되고 이건 무인승차다, 이런 2가지 굉장히 대립되는 그런 이슈인데요.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이슈와 관련된, 이건 지금 일종의 사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티클을 저희가 드리고 본인이 입장을 기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출 서류 중에 그 그러니까 어떤 양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제출하는 양식이 되겠죠. 예, 일종의 이제 양식들이 있는데, 그 양식을 쓰실 때 저희가 일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쓰시는 본인의 실적이 아주 완성되거나 혹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 이런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작성도 하실 거지만 그게 아니어도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개발력 가장 잘 보여주는 거 당연히 그렇게 쓰시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서류에서 쓰신 모든 내용은 개별 면접에서 또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이번 단계 기술을 하실 때도 꼼꼼하게 기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작성 가이드는 이 굉장히 많은 그 항목들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작성하실 때 좀 너무 까다롭다,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만큼 지원자의 하나하나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싶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 작성 가이드도 한번 꼭 보시고, 이 프레임대로 쓰시는 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걸 잘 보시고 본인이 이런 실적을 잘 작성을 하실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결과물 개요 부분과 이 본인의 결과물 내용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런 기술이니까요. 이건 또 다음 주에 넥스트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지원하실 때 네,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상실적 보고서인데요. 내시는 수상 분야에는 제한은 없어요. 근데 단 실기 트랙에서 수상 실적 보고서만 내실 때 포트폴리오 안 내시고 반드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를 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수상 실적 보고서 내실 때 증빙 자료인 수상 증명서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개별 면접에서 또 평가가 되니까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성 가이드도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거 잘 참고하셔서